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앤리에서 수행한 사망사건 승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승소도 승소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사고 유형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해서도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사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데? 나 그거 상공에 있어. 어? 상공에 있어. 상공에서? 뭔가 내가 그 거기 티미너시 있는데. 잠깐만 사람 박았다. 진짜로? 어. 저희가 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에서 멈춘 이유는 이 사고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밤 10시 40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고 당시에 그 주변이 그렇게 어둡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 발을 디디기 시작했고, 편도 5차선 도로다 보니까 빨리 건너려는 마음에 달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이 넓은 도로를 이렇게 뒤늦게 보행을 시작한 그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횡단보도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실까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이제 무조건 보행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만연히 생각하고서 주행을 하는 방식의 운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무리하게 보행을 한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운전자가 무리하게 보행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30대 중반이었었고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약 6개월간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검찰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였으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 공소가 제기되고 약 3개월 후 피해자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2개월 후에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판결 선고의 이유에 대해서 정지 화면을 해놓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밝힌 이 가해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유를 보면 공소장에 있는 기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고의 가해자는 제한 속도가 높지 않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더군다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전방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였죠. 이 내용을 보고도 재판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피해자 쪽에 편중돼서 내린 판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긴 받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크니까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판단이 있은 후에 저희 윤회리에서는 민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참고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은혜 변호사님께서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 사건의 과실 비율 관련된 쟁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가해자의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70% 이상은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해도 50% 이상 정도는 피해자의 과실로 책정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과실, 소득,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이 세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 됐었고요. 시간 관계상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한 10% 정도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저희가 피해자의 소득을 반영을 해서 과실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 한 7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 50%를 적용한다면 손해배상액이 약 4억 원 정도로 3억 7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과실 비율과 관련된 쟁점, 이것과 관련돼서 재판부가 어떻게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으로 나가는 문서는 바로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 내렸던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입니다. 피고, 즉 가해자 보험사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원고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바로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추산하는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15%에서 한 20% 정도로 책정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 정도는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 70%에서 5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피해자 쪽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 윤혜리가 이 쟁점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가해자가 과속을 한 부분도 있고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재판부도 상당 부분 저희 윤혜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5%에서 2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책정한 그런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준 거죠. 자, 오늘은 저희 윤혜리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 최근에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데 과연 이 판결이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의 판단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릴 때 또 결정을 내릴 때 윤혜리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게 가해자의 책임이 얼마다 피해자의 책임이 얼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에 자, 1초, 2초 상간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보행을 시작한 그런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출발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신호가 바뀔 무렵에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없고 그리고 내 전방에 직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를 지나면서도 사실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그냥 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에 어떤 직진을 하게 된다거나 좌회전을 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뒤늦게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이런 안전운전 습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